아이작 뉴턴, 그는 주식으로 막대한 재산을 잃었습니다. 근대 과학의 기틀을 만든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죠. 참아야 할 순간에 참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디 별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죠. 1720년 영국, 사람들은 한 회사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남의 회사. 이건 무조건 오른다. 이거 안 사면 바보다. 주식은 고아를 막론하지 않았어요.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그 말 맞다나 귀족도 상인도 서민도 가리지 않았죠. 그 결과 주식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까지 전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시장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쏠렸는데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뉴턴도 있었죠. 그렇다면 남의 회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였을까요? 이야기는 1700년대 초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은 패권 경쟁에 몰입해 있었고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전쟁 초기 영국은 국채를 발행해 비용을 충당했는데요.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었지만 귀족과 상인들의 반발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국은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빚. 전쟁이 길어질수록 빚이 더 빨리 늘어났죠. 결국 이자는 쌓이고 재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11년 영국 정부는 한 가지 묘안을 냈어요. 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 회사가 국채 일부를 떠안는 대신 남미 무역 독점권을 주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남의 회사였습니다. 무려 영국 국왕의 면허를 받아 설립된 무역기업 남의 회사.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당시 남미는 이미 스페인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죠. 따라서 이곳에서 남미 회사가 무역을 하려면 스페인의 허가가 필요했고 이익의 무려 25%를 스페인 국왕에게 떼줘야 했습니다. 남의 회사는 눈물을 머금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수익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손실만 쌓이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1718년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서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남미 무역을 표방한 회사가 졸지에 남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빚은 200만 파운드를 넘어섰고 당장이라도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죠. 이때 남미 회사는 오히려 승부수를 던졌어요. 대뜸 정부에게 국채 3,100만 파운드 전체를 자신들이 떠안겠다고 제안했죠.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무엇을 하든 돈의 구애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무역에서 금융으로 사업을 확장해 아예 판을 키우기로 한 거예요. 돈이 급했던 영국 정부는 이를 승인했죠. 문제는 그때부터 회사의 가치는 사업이 아니라 기대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부풀어 올랐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뉴턴은 이미 돈을 벌고 빠져나온 상태였죠. 1720년 1월 남의 회사 주가는 100파운드대였습니다. 뉴턴은 이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상승장 중간에 7,000파운드의 수익을 내고 팔아치웠죠.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주식을 판 시점만 하더라도 이미 두세 배의 수익을 거둔 상태였으니까요. 문제는 그가 팔고 나서도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다는 건데요. 200, 300, 500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1720년 여름 남의 회사 주가는 700파운드 선을 넘습니다. 그가 팔고 나온 뒤에도 2배 가까이 상승한 건데요. 팔지 말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 그도 느끼고 있었을 테죠. 이건 더 이상 투자라기보다 광기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광기 덕분에 주가가 도통 꺾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자고 일어나면 자신의 뺀 모두가 부자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는 끝없이 오르는 주가를 보며 결국 참지 못해요. 그러고는 훨씬 더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고점 부근에서 다시. 그는 우주의 법칙은 계산했지만 자신의 욕망은 계산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남의 회사 주가는 왜 그렇게까지 올랐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정부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기극에 가까웠죠. 당시 회사의 이사이자 실권자였던 존 블런트는 오른손에 기도서를 왼손에 투자 설명서를 끼고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종교적 신뢰를 이용해 홍보에 집중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수법들을 일거하자면 1720년대 초 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쉬운 신용 대출을 제공했어요. 또한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몰래 매입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시세 조정도 서슴지 않았죠. 그러고는 이런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남미의 항구를 확보했다. 금광을
발견했다. 배당이 쏟아질 것이다. 전부 확인되지 않는 사실, 일명 찌라시였어요. 물론 그것에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에 편승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렇게 하나의 투기가 나라 전체로 번져나갔죠. 결국 1720년 6월 보다 못한 정부가 거품법을 내놓습니다. 거품법은 투기를 선동하는 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 의회의 허가를 받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남의 회사의 특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에 투기 열기를 시키려는 의도도 담고 있었죠. 그러나 시장을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신호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공포를 자극했고 그것이 남의 회사 붕괴의 방아쇠가 됩니다. 하석상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괜다. 1720년 8월 초 드디어 주가는 1000파운드라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이만큼이나 가파른 매도세가 이어졌고 주가는 그 해를 넘기기도 전에 다시 100파운드대로 곤두박질 쳤죠. 이는 빚을 내어 주식을 샀던 이들의 파산을 촉발했고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며 시장의 매물은 쏟아져 나왔는데요. 여기에 신주 인수를 위한 1, 2차 분할 납부 기한이 닥치자 수많은 주주들은 주식을 팔지 않고서는 대금을 치를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도 존 로의 미시시피 회사 버블이 붕괴되며 국제적인 유동성 위기가 겹쳤죠. 우리는 이 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97년 외환위기. 당시 영국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파산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주었던 은행과 금세공업자들에게로 번졌고 상류층을 포함한 수천 명의 개인이 전 재산을 잃고 몰락했죠. 그런데 뉴턴은 여기서 손절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며 연말까지 버텼죠. 하지만 실체 없는 거품 앞에서 그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뉴턴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말아요. 손실은 약 2만 파운드. 이는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했죠. 반면 같은 시장에서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며 왕립 음악 아카데미를 세울 만큼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분명 같은 시장이었고 같은 정보였죠.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타이밍. 언제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언제 멈췄느냐. 누군가는 멈췄고 누군가는 끝까지 들고 있었던 것 그뿐입니다. 당시 뉴턴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그리고 심리학은 이걸 이렇게 불러요. 포모,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 이건 멍청함이 아닌 본능에 가깝죠. 천체의 궤적은 무한한 수식으로 그릴 수 있지만 욕망의 궤적은 언제나 같은 결말로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는 이유가 필요 없고 떨어질 때는 설명이 따라오듯이 그 사이에서 대부분은 쫓아가기 바쁘기 때문이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코인, 23년 에코프로, 24년 엔비디아. 누군가는 이미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들어가죠. 그리고 대부분은 가장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데요. 구조는 300년 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달라진 건 이름뿐이죠. 그때는 남의 회사였고 지금은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종목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도 그때의 뉴턴일 수 있습니다. 사과는 결국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장도 언젠가는 떨어지죠. 문제는 대부분 항상 떨어진 뒤에야 그 사실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의 뉴턴과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